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공자 말씀 생활론어 위정편 2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벌써 위정편이 다 끝나갑니다. 위정편 24장까지 있으니까 21장 며칠만 있으면 위정편이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재미있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요점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독 버튼 꼭 좀 눌러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위정편 21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정편 21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위정편 21장은 어떤 사람이 공자한테 물은 것입니다. 공자한테 어떻게 물었느냐? 선생께서는 어찌하여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말하기를 서경에 있는 그러한 내용을 인용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으로 효도하라.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그것이 정치로 이어진다. 이것이 서경에 있는 말이랍니다. 서경에 있는 이런 말을 인용하여 이 또한 정치를 하는 것이다. 어찌 굳이 정치를 해야 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말한 부분은 효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부모한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낸 거. 그러니까 가정에서 잘 지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정치로 이어지는데, 이것 또한 정치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어떻게 굳이 정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정치의 뜻을 뒀습니다. 정치의 뜻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펴기 위해서 정치의 뜻을 뒀으나 자기의 고국인 고국에서 노나라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했지만은 결국에 뜻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말년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알아서인지 어떤 사람이 묻기를, 선생님께서는 왜 일선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공자는 부모한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거, 이것이 정치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굳이 정치를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위정편 21장의 내용을 가정에서의 효와 우애가 곧 정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왜 정치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정치를 하지 않는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우리가 정치하면은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공자의 정치 철학은 그와 다릅니다. 그래서 왜 정치를 하지 않는가라고 어떤 사람이 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효도입니다. 효도,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그 다음에 형제간에 이렇게 의좋은 형제 아시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책에 의좋은 형제라고 해서 두 사람이 볕단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밤에 나눠 갖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것을 갖다가 우리는 우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한테 효도하고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다, 이렇게 공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한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정치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공자는 가정 내에서의 도덕적 실천이, 도덕의 실천이 곧 정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런 내용이 21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모한테 효도하고 형제 자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 이것이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부모한테 효도하고 우애를 할 것 같으면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있는 이 사람들은 됨됨이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됨됨이가 좋은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덕목을 갖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도 지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효도와 우애라고 하는 것이 곧
정치로 이어진다. 효도, 가정에서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어떤 그 정치로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자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자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공자의 정치 철학을 보면 그 정치는 권력과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법에 의해서 또는 권력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자의 정치 철학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뭐가 그럼 정치냐라고 봤을 때 이인의 정치, 그 공자는 인의 정치, 도덕적 실천을 중심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 인의 정치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인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그 부모한테 효도하고 그 형제자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인 또는 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는 인의 정치, 인을 중시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실천을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두기 때문에 공자는 이것이 정치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구체적으로 효와 우애를 들었습니다. 효와 우애,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 효는 덕의 근본인 것입니다. 우애, 형제자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 이것은 인간관계의 기본이고 곧 정치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것이 공자의 정치 철학이다, 이렇게 그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걸 이해하면은 그 위정편 21장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금방 그 말씀드렸을 때는 효라고 하는 것, 효도라고 하는 것,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낸 것, 그것이 무슨 정치하고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공자의 정치 철학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듣고 나서는 이것이 공자는 효와 우애가 곧 인간관계의 기본이고 정치의 시작이라고 보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은 위정편 21장에 대한 내용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의 도덕, 가정에서의 효와 우애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도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됨됨이가 된 사람은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덕목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효는 모든 덕의 근본이다. 그 공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효는 모든 덕의 근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이 바로 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그 공경하는, 이제 효에 대해서 지금까지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한테 그 먹을 것을 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효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도 말씀드렸죠. 그 부모한테 먹을 것을 드리는 것은 그 동물한테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경하는 것이 바로 그 효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기본, 인간관계의 근본이자 도덕적 토대가 바로 효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근본, 인간관계의 근본이자 도덕적인 토대가 바로 효다.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사의 근본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공자의 그 철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사회 안정과 리더십의 기초가 되는 것이 효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 안정과,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것은 가정 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확장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진 것이 바로 공자의 정치 철학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애라고 하는 건 뭐냐? 우애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적 조화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애, 그 자녀, 그 부모 형제 간에, 그 형제 자매 간의 우애, 서로 돈독하게 우애를 지키는 것은 사회적 조화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공자는 그 우애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정신의 함양이다.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바로 우애다. 이게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그 형제들과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바로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애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의식의 출발이다. 그러니까 우애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을 갖다가 배려하고 책임의식을 갖고서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애라고 하는 것은 그 타인을 배려하고 책임의식을 갖고 그 국가를 지도하는데, 국가사회를 지도하는데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사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 또 우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사회. 우리가 그 정치를 하려면은 그 사회를, 국가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우애 있게 지낸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덕목이라든가 인간됨이 그 사회까지 확장돼 가지고 국가를 다스리는데,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데, 그 평화롭게 사회를 이끄는데 근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그 내용들이 현대사회에 미치는 그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그 효를 하고 그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바로 그 기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법보다 도덕과 신뢰의 정치가 중요하다. 오늘날 그 사회가 혼탁해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그 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도덕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그 정치인들을 볼 것 같으면은 도덕과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 사회 지금 보면은 도덕이 무너진 사회, 신뢰가 무너진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 법으로 다스린다고 하지만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사실 법이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으로 다스리는 것보다 도덕과 신뢰로 다스리는 것이, 사람들을 대하고 지도하는 것이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공자는 그 위정편 21장에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자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공자의 리더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정에서 사람됨됨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자의 그 리더십의 기본이다, 기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정치인을 보면 가정이 아주 그냥 엉망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형수한테 욕하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이 그 자식들이 불화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뭐 삐뚤어지게 나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 가정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말도 바로 공자가 얘기하는 공자 리더십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평해야, 평화로워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모든 것의 근본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정치인들한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 가정에서 그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인들한테 필요한 거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은 부모한테 뭐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그 형제자매들 간에 얼마나 우애 있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치인들한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자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봤을 때 가정에서의 그 우애, 효도, 이런 것이 필요한 덕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가정교육에 던지는 우리가 그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은 인성교육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이 잘 돼야 올바른 인성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한테 효도하지 못하고, 부모 형제간에 우애롭게 지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인성에서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를 이끄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자가 던지는 메시지라고 하는 건 효와 우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성과 사회성의 핵심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공자의
공자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우는 존중과 공감, 협력이 중요하다. 가정에서는 그 존중,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그 가족 구성원들한테 서로 공감하고 서로 협력하고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교육이 중심이 되면은 모든 것에 가정교육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중심이 되는 것이 공자가 생각하는 그 리더십의 근본이니까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그 역량을 길렀을 때 이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그 사회를 갖다가 잘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 시민으로 자라나는 그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교육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 사람들은 가정교육을 등한시합니다. 가정교육을 등한시하고 학생들이, 그 자녀들이 무조건 그냥 1등하기만 바라고 성적이 좋기만 바라고 하는 것이 우리네 부모들이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도덕적 시민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한테 던져지는 메시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정교육의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정교육을 실천할 것인가. 생활교육을 넘어 도덕교육 중심이어야 된다. 도덕교육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심이 효와 우애가 되는 것입니다. 효와 우애를 잘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본보기가 돼야 된다. 도덕적 본보기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애들한테 잘하라고 100번 해도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범을 보이고 부모가 실천하고 이렇게 해야지 말로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부모는 말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교육하는 거다. 행동으로 교육한다는 얘기는 실천한다. 이거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는 도덕적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교육인 것입니다. 부모가 스스로 본보기를 보일 때 책을 읽어라 100번 하지 말고 부모가 책을 들고 읽을 때 그것은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자녀들한테 아무리 하는 것보다 부모가 정직한 것이 훨씬 더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가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정치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정치는 가정이 중심이 가정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효와 우애는 개인의 도덕적 실천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효와 우애는 사회와 국가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이고 공자의 가르침은 살아있는 인간교육의 나침판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공자가 얘기한 오늘 가정에서의 효와 우애가 중심이 중심이 돼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위정편 21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정편 21장 정치를 하는 것의 기본은 바로 다름 아니라 가정에서의 효와 우애다 라고 하는 것. 효와 우애가 정치의 시작이다,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